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기법 중 서비스 모니터링의 한 방법으로 미스터리 쇼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VOC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모니터링 기법 중에 미스터리 쇼핑, 그래서 교재 2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래는 단순히 은행에서 또는 소매점에서 정직하지 않은 직원을 적발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이게 유래입니다. 1940년 미국의 월마크라는 사람이 처음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처음 사용하면서 고객 응대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1990년대 인터넷이 급속하게 발전을 했죠. 발전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마케팅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도입을 하였다. 이 정도의 유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게 예시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래는 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미스터리 쇼핑을 다른 명칭으로 가장 일반적으로는 모니터링이라고 총칭하기도 해요. VOC도 마찬가지고 모니터링이라고도 쓴다. 그 다음에 미스테리는 약간 비밀스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세크레티, 그 다음에 미스터리, 그 다음에 어너미마우스, 그 다음에 버추얼, 스파터, 그 다음에 퍼포먼스, 비지트 이런 용어들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 중에 명칭과 관련성이 없는 것은 그래서 콜드 와처 2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처는 뭘까요? 우리가 범죄 용어에서 많이 쓰죠. 목격자를 우리가 와처라고 하죠. 그죠? 앞에 콜드가 붙여서 차가운 목격자. 그래서 얘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시험 문제에 매우 잘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미스터리 쇼핑은 마케팅 조직 회사에서 훈련받은 전문 요원이, 그죠? 전문가가 시행을 하는 거죠. 고객을 가장하여 서비스를 체험하여 조사하는 방식, 이것을 보기에서 해당하는 용어는 미스터리 쇼핑을 찾는 문제겠죠. 그죠? 이렇게 찾는 문제. 여기서만 해도 총 한 3문제 정도가 나왔겠죠. 그죠? 미스터리 쇼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 문제. 그 다음에 이 명칭과 관련성이 없는 거 2번째 문제. 정의에 대한 문제 3번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유형을 살펴보면 교재 2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2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정의가 지금 시험 문제 나왔죠. 훈련받은 전문 요원이 고객을 가장하여 서비스를 체험하고 조사하는 방식으로 현장 접점에서 현장 방문을 통하여 암행 감사를 말한다. 방문을 통한 암행 감사를 말한다. 그래서 답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관련성이 지금 문제가 뭐예요? 낮은 용어를 찾는 거죠. 이거와 관련이 없는 용어를 찾는 거죠. 그래서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에서 이거는 VOC에 대한 설명이고요. 조금 전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위에 관련성이 있는 용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의를 제시하여서 미스터리 쇼핑의 정의가 이것이라고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활용해서 지금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따로 나올 수도 있고 같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해서 체킹을 해주시고요. 25페이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미스터리 쇼핑의 목적, 왜 미스터리 쇼핑을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고객의 서비스 품질이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 직원의 친절도. 그래서 서비스 종사원, 그죠? 종사원들의 어떤 서비스 지식이라든가 서비스 제공 능력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다. 그리고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적인 부분을 진단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불량한 종업원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응대 서비스를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서비스 현황과 또 무엇을 환경에 대한 평가를 진단한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환경이 깨끗한지 또는 배열이라든가 진열이 잘 되어져 있는지, 그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 부분의 각각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고요. 서비스 제공 실패 파악 및 개선과 보완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이 보완점을 발견해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비스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여기서 서비스 표준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조사 리스트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및 실태 조사,
시설의 실태, 종업원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미스테리 쇼핑을 한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 여기 3번이 답이에요. 답을 먼저 체크할게요. 왜 틀렸는지. 기업의 손해가 되는 불량 종업원의 감시와 처벌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이러시면 아니 된다고 해줘. 그죠? 우리는 미스테리 쇼핑을 해서 무엇을 하는 거죠? 운영 실태나 종업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라면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 쇼핑을 할 때 유의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종업원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20년 오늘이 5월 3일이죠. 그죠? 5월 3일인데 공지를 할 때 우리 6월 1일부터 하겠다 하면 6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우리가 실시합니다 라고 이렇게 통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통지하기 전에 우리 앞에서 배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먼저 사전에 진행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서비스 평가 방법을 교육을 하죠. 그죠? 평가 기준도 종업원에게 교육을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사의 유효성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적절성, 신뢰성, 윤리성, 실용성, 그 다음에 객관성, 안정성을 우리가 체킹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미스테리 쇼퍼는 우리가 쇼핑이라고 얘기도 하고 쇼퍼라고도 해요. 미스테리 쇼핑 하는 전문가를. 그래서 이 전문가는 뭐예요? 적절하게 해야 되고 신뢰성 있어야 되고 윤리성 있어야 되고 실용성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안정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안정성이라는 것은 미스테리 쇼퍼가 활동할 때 이 안정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 이러한 안정성을 보장을 해줘야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스테리 쇼핑,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점수를 반영해서 어떻게 하나요?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죠.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손해, 피해를 보는, 피해라기는 그런데 어쨌든 인사고과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인사고과에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는 어떤 승진 부분에서 피해를 본다라든가 또는 급여 부분에 마이너스가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근데 미스테리 쇼퍼가 돌았는데 그 사람이 미스테리 쇼퍼라는 걸 알았을 때 어때요? 내가 만약에 그 대상이 되었다라면 화가 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조사의 유효성, 유의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유의점이 아닌 것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신빙성과 적절성. 그래서 두 개를 융합을 했죠. 적절성은 맞는데 신빙성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찾는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의점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여기 없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미스테리 쇼퍼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이 있어요. 자격 요건. 미스테리 쇼퍼는 이러한 소양을 갖춰야 돼. 그러한 소양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으뜸인 것은 뭐다? 정직성이다. 모든 소양의 가장 기본은 정직성을 바탕으로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자, 신뢰성은 우리가 모니터링의 요소와 같은 의미죠. 그죠? 그래서 미스테리 쇼핑을 의뢰한 회사와 사업장은 미스테리 쇼퍼의 활동과 보고서에 의존하므로, 그죠? 미스테리 쇼퍼의 신뢰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미스테리 쇼퍼가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이다라고 보는 거죠. 신뢰성. 그다음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쇼핑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죠? 짧은 쇼핑 기간 동안 매장을 돌면서 이름 받기, 설명 듣기, 기타 자세한 사항들을 주시하고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계획성 있게 미스테리 쇼핑을 해야 된다. 한 매장을 맞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 또는 이동 거리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매장만 맞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격의 매장을 한 번에 쇼핑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매장의 마감 시간을 엄수해 활동할 수 있는 계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모의고사 1자 34번에 이 계획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한 매장을 맞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한 매장만 활동한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체킹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객관성이에요. 여론조사 및 감상문이 아니죠, 그죠? 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융통성 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얻으려면 사전에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 2차 23번 문제에 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꼼꼼해야 된다. 그래서 쇼핑하기 전에 매장에 대한 철저한 준비, 그 다음에 쇼퍼 본인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정확히 기록했는지, 모두 완성했는지를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정직성, 이거는 모든 것의 기본 소양이라고 했죠, 그죠?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겠어요? 미스테리 쇼퍼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이런 문제가 초창기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정직성, 이걸 찾는 문제. 그래서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보고서의 보고나 대답을 어떻게 해요? 왜곡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있는 그대로. 보고서를 검증할 방법은 많으나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문 능력이다. 자, 여기서 장문 능력은 창의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관찰력이 있었죠, 그죠? 관찰력은 그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읽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코멘트와 설명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생생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는 것, 그 있는 그대로 써라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시면, 자, 신뢰성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계획성 나왔고요. 그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정직성 찾는 문제 있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출 유형 중에 이제 보기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찾는 거죠. 미스테리 쇼핑을 의뢰한 기업은 미스테리 쇼퍼 활동과 보고서에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땡땡땡은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이다. 그래서 이게 신뢰성이었죠, 그죠? 여기 있는 쇼퍼의 신뢰에 대한 기대 충족시키는 것은 미스테리 쇼퍼의 기본 소양이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미스테리 쇼퍼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아주 답을 막 표시를 해놨네요, 제가. 그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사업장에 정해진 일시에 활동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필요하다. 자, 이 문제가 답이 이게 맞을까요? 그죠? 융통성 이건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왜곡하지 않기 위해 모든 요건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정직성이 요구된다. 그죠? 2번, 여러 매장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답이 지금 4번이 아니고 2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2번에 여러 매장이 아니라 여러 매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계획성. 그래서 답이 지금 2번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고객 패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